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또 다른 방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또 최고치가 계속해서 나오는 등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평가를 좀 해보죠. 일단 국내 증시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의 팩트는 그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의 친구가 뭐 수의학 뭐 어느 그 대학교의 어떤 이렇게 키맨인데 그 대학교의 그 수의학과를 그동안 그 일본 정부가 십몇 년 동안 그동안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는데 아베 총리하고 친구다 이것 때문에 허가해줬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아베 총리가 지지율이 상당히 좀 하락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아베 총리가 반전을 좀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가운데서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2년 만에 신고가 모습 기록했고요. 어저께 토픽스 지수도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증시의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이런 이유를 아베 총리의 이번에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22일이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제 그 위원들 다 해산을 하고 또다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아베 총리가 있는 자민당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중요한 선거 때 압승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베노믹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는데요. 한번 아베노믹스에 대한 표현을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즉 윤정기 아베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아베 총리가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그리고 엔화를 약세로 만들려고 그러면 일본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정기 아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들어서서 일본 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달러 그리고 엔화의 팩트인데요. 일단 2015년부터 보겠습니다. 주당 그 달러당 99엔 2016년 8월 달에 달러당 99엔까지 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116엔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예상보다 엔화 가치가 좀 강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화가 올해 강세 모습 보이고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예상보다 약세로 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엔화의 모습이 강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9월 달 이후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약세 모습 보였죠? 이때 약세 모습 보였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상보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갔습니다. 강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그 반대로 보면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엔화의 모습들이 예상보다 최근 약세 모습 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 한국 돈의 가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당 107엔부터 112엔까지 단기간에 좀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원화를 좀 보실까요? 똑같은 9월달 이후에 결국 뭐 달러당 1110원에서 1130원 한국 돈의 가치는 예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기본적 팩트가 뭐냐면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일본 돈의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더 증대시키겠다는 게 일본 아베노믹스 기본 특징인데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한국 돈의 가치가 덜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일본과 한국이 서로 글로벌 글로벌 세계 가운데서 업종별 경합률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60% 넘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글로벌 외국인들은 한국의 제품보다도 일본의 제품을 일본 돈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일본 제품을 살 수 있는 확률이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 약세가 한국 원화 가치 약세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 증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엔화 가치가 달러보다 더 약세 모습 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일본보다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그만큼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고점에 대한 네.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고점이 우리가 지난 시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2453선이 우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전 고점인데요. 이 시각으로 보면 2441선이니까 약 12포인트만 돌파하면
결국 한국이 정말 역사적인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 지금 큰 장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보이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지난 9월 9일 그리고 어저께 10월 10일 미사일 발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핑계를 10월 18일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에 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로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걸 보면 이렇게 한국 관련돼서 지역적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된 기본적 팩트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좀 몰려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신고가에 대해서 취하는 것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의 상승의 기본 팩트는 결국 IT다. 따라서 지금은 IT 두 종목이 상승했다. 이것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의 역사적 신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지금 착시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